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건 통계적 추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자, 오늘 해야 되는 건 통계적 추정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무슨 상황을 생각을 할 거냐면 건전지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건전지 만드는 회사에서 건전지, 자기가 만든 건전지의 수명이 몇 시간인지에 대해서 전수조사, 즉 모든 건전지를 자기가 만들어서 다 써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정확한 평균과 분산을.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건전지 만드는 회사도 결국은 이윤을 추구할 건데 그 이윤을 추구하는데 돈을 벌어들일 수가 없지. 건전지를 자기가 만들어서 다 쓰니까. 맞니?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건전지 만드는 회사에서 건전지를 100개를 만들었다면 그 100개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10개만 갖고 와서 그 10개에 대해서 조사한 값을 갖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건전지는 대충 평균이 몇 시간 정도야 라고 예측해야 된다고. 맞니? 그 예측을 하자 라고 얘기하는 게 통계적 추정인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먼저 첫 번째라고 생각할 건 일단 구조부터 갈게요. 첫 번째, 통계적 추정의 구조입니다. 자, 통계적 추정의 구조라고 얘기하는 건 모집단, 전체 집단이 있었어요. 그걸 모집단이라고 하고 평균을 m이라고 쓰고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썼을 때 이 모집단에 있는 평균 m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모평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분산 시그마 제곱을 모분산 혹은 시그마를 모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서 몇 개인가를 추출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할 거고 그 크기가 n개, 즉 n개를 뽑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을 추출할 겁니다. 추출. 됐습니까? 그래서 뭘 만들 거냐면 표본 집단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표본 집단을 만들었을 때 그 표본 집단 n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정기분포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전체에서 내가 n개를 뽑아왔어. 그 뽑은 놈들의 평균을 구했더니 그 평균을 내가 x바라고 쓸 거예요. 분산을 구했더니 그 분산을 시그마 바의 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x바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하고 시그마 바의 제곱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표본 분산이라고 얘기한다.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 x바와 시그마 바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m을 뭐라고 한다고? m을 모평균, 시그마 제곱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모분산, 시그마를 뭐라고 얘기해? 모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야. x바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x바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표본 평균이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에 시그마 바의 제곱을 뭐라고 얘기하면 표본 분산이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시그마 바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표본의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데이터 값은 전체 집단의 모평균과 모분산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모평균과 모분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놈을 통해서 거꾸로 추측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할 거라고. 그 추출한 표본 집단에서 표본 평균 x바와 표본 분산 시그마 바의 제곱을 구할 거고요. 그때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야? 여기 있는 이 시그마 바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놈과 여기 있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즉 표본 분산과 모 분산이 뭐 한다고? 서로 같은 값을 가져요 라고 해서 동일한 값을 가져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요. 같은 값을 가질 거야.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어. 맞습니까? 대학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그러면 이 표본 집단의 분산, 즉 다시 해서 표본 분산이라고 얘기하는 놈하고 모분산이라고 얘기하는 놈이 실제로 그럼 그렇게 같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저기 있는 모집단에서 몇 개, 즉 n개를 뽑을 거야. 맞니? 그런데 모집단을 보시면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어떤 놈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내가 n개를 뽑을 거란 말이야. 맞니? 근데 그 뽑힌 애들이 여기 이렇게 잘 흩어져 있는 놈들을 뽑아서 조사를 한다면 그 조사된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 즉 사실은 표본 분산이죠. 이 표본 분산이 이 모분산하고 그냥 같아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런데 우리가 저기 모집단에서 몇 개, n개를 뽑을 때 많이 항상 이렇게 이쁜 형태로 뽑혀지지 않는다는 거야. 즉 내가 저기서 n개를 뽑았는데 요쪽에 치우친 놈들의 자료들만 우연치 않게 뽑힐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런 놈들로 표본과 분산을 만약에 내가 구하게 된다면 그럼 여기 있는 실제 모집단의 표본과 분산과 표본 집단의 표본과 분산은 현격하게 차이를 보일 거라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뽑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놈 같고 얘랑 같은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이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고려를 해서 저거랑 같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생각을 해서 이렇게 뽑히는 경우를 좀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표본 평균 x바 표본 집단의 분산입니다. 그죠? 표본 집단의 평균이야. 이 표본 집단의 평균 x바는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 이 전체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놈의 대상은 그냥 확률 변수 x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놈의 대상은 누구라고? 이 x라는 놈들 중에 뽑혀온 n개들이죠. 맞니? 그래서 n개의 x들을 갖고 나는 평균과 분산을 구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평균은 어렵지 않습니다. n분의 1에 시그마 여기 뽑혀온 모든 x들을 x1, x2에서 xn까지라고 얘기한다면 xi들을 다 더하신 거야. i는 뭐 1부터 n까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평균은 구할 수 있어. 그런데 분산 시그마 바의 제곱이라는 놈은 얘하고 즉 얘가 얘랑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x바라는 놈을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표본 집단의 분산이 모 집단의 분산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뽑혔을 때는 같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한다고? 표본 집단의 분산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 시그마 i는 1부터 n1까지 각각의 별량에서 뭘 빼요? 분산 공식이 뭐였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맞습니까? 그럼 다시 해서 여기다 편차를 써야 돼. 편차가 뭐야? 각각의 별량에서 뭘 빼? 평균. 여기서의 평균은 x바니까. 되고 있어? 되고 있니? 그래서 별량에서 x바라는 평균을 뺀 거 제곱한 거에 시그마 한 다음에 뭐해? 확률을 곱해줄 건데 그 확률을 n분의 1, 즉 각각이 여기 있는 x개 전체 중에서 n개를 뽑았으니까 x1도 1개, x2도 1개, x3도 1개인 거지. 그래서 각각의 확률은 n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n분의 1을 곱해야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n-1분의 1을 곱해주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야 이 분산, 표본 분산이 모분산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보자. 자, 그럼 두 번째는 뭘 할 수 있냐면 두 번째는 이제 표본 집단은 봤어요. 그럼 나는 이제 뭘 볼 거냐면 이 표본 집단의 평균인 표본 평균들을 볼 거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뭘 볼 거냐면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런데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을 구했더니 걔가 얼마가 되는지를 봤냐 봤더니 모평균 n과 같아지더라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봤더니 얘가 얼마가 되냐면 뽑힌 표본의 크기 n에 대해서 루트를 씌우고 분산 시그마 하신 놈의 제곱의 형태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또 다른 정규분포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평균이 m이고요. 분산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만들 수 있고, 핵심은 이 정규분포의 대상이 누구라고? 이 정규분포의 대상은 x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구조는 그래서 정규분포의 구조는 이렇게 세 개의 구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줬었어요. 실제로 이 x바, 즉 표본 평균들의 다시 평균을 구하는 거죠. 얘가 뭐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 표본 평균이 뭐라고? 바로 x바가 표본 평균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있는지, 즉 모집단은 전체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한다면 그 평균과 분산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은 조금 이따 생각하고요. 분산을 먼저 추측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분산은 어떻게 추측하냐 봤더니 전체 있는 놈들 중에 뽑은 n개에 대한 표본 집단 안에서의 분산을 통하여 모 분산을 추측할 거고, 그러면 표본 집단 안에서의 분산은 이러한 식으로 계산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뽑힌, 즉 뽑힌 n개에 대한 평균 x바, 표본 평균 x바, 그런데 얘가 표본이 사실은 우리가 샘플링 하나만 한 거지만 실제로 표본, 즉 모집단 전체에서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가지수는 여러 가지의 가지수가 있겠지, 맞니? 그럼 그 각각의 샘플링들마다 뭐가 있는 거야? 표본 평균 x바라고 얘기하는 놈들이 있는 거지. 그럼 그 x바들을 다, 즉 샘플링을 다 했다라고 가정하였을 때 그 다 한 샘플링들마다의 x바들, 그 x바들을 통하여 평균과 분산을 구한 거라고. 그렇게 구한 평균과 분산이 예를 들어서 보여줬어요. 실제로 너네한테 증명을 해주기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여줬더니 어떻게 됐어? 그 표본 평균 x바의 다시 평균은 모평균 n과 같았고요.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 그거에 루트 씌운 거 분해, 많이 표본, 모 표준 편차를 전체 제곱한 놈으로 나오더라 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정규분포를 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요 세 개가 뭐가 됩니까? 통계적 추정의 구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맞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잘 봐봐. 얘는 구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사실은. 잘 몰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야.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한 거야. 맞니? 그러면 이럴 거야 라고 했지만 얘도 여전히 모르는 건 맞지? 얘도 여전히 모르는 거잖아. 왜? 얘를 알고 있었으면 처음부터 그냥 얘니까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맞아? 얘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얘는 몰라. 얘는 어떻게 알아? 어차피 이놈을 통해서 시그마까지는 구할 수 있으니까 얘까지는 알아. 맞아? 그럼 도대체 얘를 어떻게 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얘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는 누구에 대한 평균이었어? 전체 x에 대한 모평균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한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라고 생각한 거고, x바에 대한 평균이 되는 거죠.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놈을 뭐 할 수 있어? 표준화할 수 있겠죠. 되고 있니? 그럼 이놈을 표준화했을 때, 이놈을 표준화하시면 표준화식 z는 얼마가 된다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바 마이너스 m이라는 표준화 z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표준화하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제곱인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샘플링을 왜 한 거지? 샘플링을 왜 한 거야? 이 m을 구하려고 한 거라니까? 그럼 이 m을 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거에서 내가 m개 뽑아서 x바, 즉 표본 전체의 모든 표본들을 다 구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만 구한 거야. 아니? 그 하나 구한 이 x바를 통해서 이 m의 값의 범위를 추정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제부터 그걸 할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를 봤더니, 두 번째는 우리가 먼저 뭘 할 거냐면요, 신뢰도 알파 퍼센트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알파 퍼센트라고 얘기하는 신뢰도가 있어요. 그럼 신뢰도는 도대체 무슨 얘기야? 말로 풀어주면 신뢰가 뭐야? 믿는다는 거잖아. 맞니? 그래서 이 신뢰도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믿을 만한 정도인 거야. 믿을 만한 정도에 따라서 일단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뢰도 알파 퍼센트에 따르는 K의 값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K 값에 따르는 신뢰도 알파 퍼센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제곱인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여기가 0이에요. 좌우대칭 3모양의 어떤 놈이 있었어요. 그 뒤에 보시면 아마 책이나 이런데 어딘가에 다 뒤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센을 하고 있으니까 센의 맨 뒤에 보시면 나와있니? 여기 나와있죠? 센의 맨 뒤에 보시면 뭐가 나와있어?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 표라고 주어지는데 그 표는 이 전체 표준 정규 분포표 전체의 일부분만 갖다가 쓴 거예요. 맞습니까? 어찌되었든 이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걸 봤을 때 먼저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어딘가 마이너스 K라는 값에서부터 반대편에 어딘가 K라는 값까지 여기 이 전체의 면적, 이게 지금 기하적 확률이라고 했어. 면적이니까 결국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확률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다시 해서 신뢰도라고 얘기했어. 믿을 만한 정도야. 맞니? 믿을 만한 정도가 다시 얘기해서 뭐야? 확률을 의미한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신뢰도가 알파 퍼센트라는 얘기는 확률이 얼마란 얘기야? 신뢰도가 알파 퍼센트라는 얘기는 확률이 얼마란 얘기일까? 100분의 알파란 얘기야. 퍼센테이지니까 100으로 나눠줘야 확률이 나온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파 퍼센트는 보통 95%랑 99%를 주로 찾아요. 됐습니까? 아무튼 나는 95%를 한번 해볼 거야. 신뢰도 95%래요. 신뢰도 95%란 얘기는 여기 이 면적이 얼마란 얘기냐면 0.95란 얘기야. 신뢰도 95%란 얘기는 믿을 만한 정도가 95% 정도 믿을 만하대. 그 말은 확률이 0.95야. 그게 맞을 확률이 0.95란 얘기야.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여기 면적이 0.95가 되면 돼요. 그렇게 되는 K 값을 한번 찾아볼 거야. 맞아? 그런데 전체 면적이 0.95란 얘기는 여기만의 면적은 얼마가 된다고? 전체 면적이 0.95니까 여기만의 면적은 얼마야? 0.95를 2로 나누니까 얼마야? 0.475인가요? 됐어요? 자, 그러면 확률이 0.475가 되는 K값을 요 표에서 한번 찾아봐요. 지금 찾아보자, 빨리. 표에서. 확률이 0.475니까 0.4750을 찾으시면 돼요. 0.4750이 어디 있어? 0.4750이 어디 있어요? 보여? 0.4750 보여 안 보여? 0.4750이 어디 있어요? 1.9와 0.06이 교차하는 곳에 있죠. 그러면 그 말은 K 값이 얼마라는 얘기냐면 1.96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럼 다시 신뢰도가 줄 거란 말이야. 지금처럼 만약에 신뢰도가 몇 퍼센트? 써볼까? 신뢰도 95%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 전체 면적이 0.95란 얘기고 그 말은 요 절반의 면적이 0.475란 얘기고 그러면 신뢰도 95%에 따르는 범위의 K값이 얼마라고? 1.96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이번에 신뢰도 99%를 한번 해봅시다. 신뢰도 99%래요. 그럼 이 전체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0.99가 돼야 되고 그럼 전체 면적이 0.99란 얘기는 절반의 면적이 얼마야? 0.495가 돼야 되나? 맞니? 그럼 또 표에서 봐봐. 또 표에서 보면 0.495가 되는 놈 이건 다 수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값이에요. 0.495를 한번 봐봐. 0.495는 어디 있어요? 0.495 있어 없어? 없어요. 맞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0.495가 아니라 0.4951을 봅니다. 0.4951은 얼마야? 2.5하고 0.08이 교차하는 곳에 있죠? 그래서 그때 즉 다시 해서 뭐라고? 신뢰도가 99%일 때에 K의 값이 얼마라고? 우리는 2.58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신 때는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신뢰도 95%면 K값은 1.96이고요. 신뢰도 99%면 K값은 2.58이야. 그런데 수능에서는 반드시 밑에 주어요. 알겠니? 그리고 심지어 수능에서는 신뢰도 95%라고 해놓고 K값을 1.96이라고 하면 계산하기 힘들어 편해. 계산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K값을 2라고 줄 때도 있어. 마찬가지야.
신뢰도 99%면 K 값을 2.58이 아니라 2.6으로 준다거나 뭐 이렇게 다르게 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선 이걸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 내신 대비할 때만 잠깐 외우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면 돼요. 반드시 문제 밑에 주어지게 돼 있어. 알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신뢰도에 따르는 K값, K값에 따르는 신뢰도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럼 그 K값과 신뢰도의 관계는 무엇이냐 봤더니, 신뢰도라는 얘기는 믿을만한 정도고, 믿을만한 정도라는 얘기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신뢰도는 퍼센테이지로 주어졌으니까 걔를 뭐해? 100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걔를 100으로 나눠주는 확률입니다. 그럼 이 확률, 즉 다시 얘기해서 신뢰도 이제 알파 퍼센트라고 할 거예요. 알파 퍼센트면 여기 면적이 얼마가 된다고? 100분의 알파가 될 거고, 그럼 이 100분의 알파의 요만큼의 면적, 즉 요쪽 절반의 면적은 얼마가 돼? 절반의 면적은 얼마예요? 절반이니까 100분의 알파를 2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래서 200분의 알파라는 놈이 될 거고,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뭐야?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제곱인 놈이니까 대상이 누구야? 대상이 Z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확률입니다. 확률. 신뢰도는 결국 확률을 얘기하는 거라고. 확률이 얼마가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누가? Z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K보다 작거나 같을 그 확률이 얼마가 된다고? 200분의 알파가 되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알파와 K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신뢰도 알파에 따르는 K값을 찾아야 되고요, K값에 따르는 신뢰도 알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 추정을 볼 때, 문제를 풀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제에서 신뢰도가 나올 거야. 그럼 나오는 신뢰도를 보면 그럼 K값 찾아야 되는 거야. 다시 문제에서 K값을 줘요. 그럼 K값을 주면 우린 뭘 찾아야 된다고? 신뢰도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뢰도 알파와 K값은 항상 뭐해? 서로 값을 찾아주는 구조에 있는 겁니다. 되고 있니? 자, 어찌되었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신뢰도 알파 퍼센트에 따라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결국은 통계적 추정을 했을 때 모집단이 있었고, 그 모집단에서 표본 N개를 뽑아서 표본 집단을 만든 다음에 그 표본 집단의 X바라는, X바가 뭐였어? 표본 집단 한 개의 평균이었단 말이야. 맞니? 그래서 이 X바는 내가 실제로 구한 값이야. 맞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구하거나 이렇게 할 거야. 그 구한 값을 통해서 나는 뭘 할 거야? 모평균 M을 추정할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죠. 모평균의 추정. 모평균 추정의, 이렇게 쓸게요. 모평균 추정의 범위라. 모평균 추정의 범위라고 얘기할게요. 범위. 자, 모평균 추정의 범위, 즉 M값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예요. 되고 있니? 다시 얘기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니네가 이제 올해 11월이 돼서 이제 수능을 봤어. 수능을 보고 나서 성적표가 나오겠지. 12월 초나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때까지 뭐예요? 학원에서 손가락 빨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치? 니네가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겠지. 저희 이제 니네 말고 니네 밑에 있는 학년 아이들의 엄마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지. 저희 학원에서 요번에 올해 고3 애들 수능을 봤는데요, 평균이 몇 점이고 분산이 얼마 정도 돼, 아무튼 얘들 평균이 이 정도예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 자랑 삼아. 맞니?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어.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뭐 하면 돼? 평균이 78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확하게 얘기한 거야? 정확하게 얘기한 거야? 우리 학원 전체 애들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다 했다면 평균 78점인 건 알겠어. 맞니? 그런데 이거 갖고 내가 만약에 고3 전체 아이들의 수능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성적표 나오기 전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78점이니까 고3 전체 아이들의 수능 성적 평균도 78점이야?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이것보다 이 값이 같지 않을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그럼 이게 같지 않으니까 뭐 해야 돼? 그러면 70점에서 80점 사이에 평균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조금 더 정확해지겠지. 그럼 완벽하게 100%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돼? 올해 수능은요 수학 평균이 0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겠지. 맞니? 이 범위를 벗어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학부모들이, 엄마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뭐야? 그럼 나도 알잖아. 뻔한 거 아니야. 맞니? 당연히 0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겠지. 맞습니까?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이건 자료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맞니? 그럼 이 범위를 자꾸자꾸 줄여줘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자꾸자꾸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뭐해? 이 범위를 자꾸자꾸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뭐해요? 뭐는 떨어져? 신뢰도는 떨어지겠지. 믿을 만한 근거는 떨어지죠. 맞습니까? 얘는 100% 믿을 수 있어. 그치만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어. 그런데 내가 70점에서 80점 사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봤더니 성적표가 나왔더니 수능 평균이 54점이 나왔다 이거야. 그럼 전혀 자료로서 이거 거짓말인 거잖아. 맞아? 그럼 믿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는 수능의 실제 평균 M점이 70점과 80점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 정도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신뢰도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뢰도고,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서 우리는 일단 이렇게 할게요. 표본 평균 X바를 구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뭐 시그마 바 제곱인데 그건 필요 없어요. 우리는 X바만 지금 볼 거야. 괜찮니? 그런데 이 X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했더니 평균이 얼마야? 모평균 M이고요. 분산은 얼마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되고 있니? 되고 있어요. 이놈을 내가 뭐 할 거야? 표준화 시킨다고요. 표준화식 Z는 얼마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빼기 M이라고. 되고 있어?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제곱인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나온다고요. 그럼 그 말은 다시 해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내가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평균이 0이고요. 분산이 1제곱인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렸어. 됐습니까? 그러면 실제 M이죠. 이 M을 표준화시켜서 0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 M을 구한 건 아니잖아. 너 정신 차려야지. 내가 실제로 M을 구한 게 아니라 나는 X바를 구한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한 X바가 뭐 한다고? 내가 구한 이 X바라는 실제 값이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이건 X바가 아니라 X바를 뭐 했어요? 표준화시킨 값이겠죠. 아무튼 그 X바가 맞습니까? 다시 그럼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여기를 평균이 M이고 분산이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인 표준 정규분포 곡선인데 여기 어딘가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가 사이에 X바가 들어갈 확률이 X바라는 내가 구한 실제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 이 사이 어딘가에 들어갈 확률이 95%이길 원해.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신뢰도 95%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고 있니? 여기까지 알아보고 있니? 내가 실제로 계산한 X바! 라고 얘기하는 이 X바라는 놈이 여기 어딘가의 값에서 여기 어딘가 값 사이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이 X바라는 놈이 어디서 어디? 여기 어딘가의 값에서 여기 어딘가의 값 사이에 있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여기를 내가 그냥 뭐 P라고 잡을까? P는 좀 그런가? T라고 잡을까요? T라고 잡고 여기도 내가 T라고 잡으면 이 X바가 얼마? M 빼기 얼마? T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M 더하기 T보다는 작거나 같을 요 확률이 얼마이고 싶다고? 신뢰도 알파 %, 신뢰도 95%면 95%이고 싶어요. 맞습니까?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다시 뭐 할 거야? 표준화 시키면 M 빼기 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M 빼기 T 하니까 얼마야?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T가 되고요. Z가 M 플러스 T 하면 MM 사라져서 T만 남겠죠. 그래서 얼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얼마? T가 되겠죠. 되고 있니? 괜찮아요? 되고 있어요? 이러한 값이 될 거고요. 이 값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이게 95%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1.96이면 되죠. 맞아? 마이너스 1.96에서 1.96이면 되지. 그래서 이 값이 얼마면 돼? 1.96이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거 분의 얼마? T라는 값이 1.96이고 싶어요. 그럼 T 값은 얼마야? 1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그 말은 다시 해서 x바가 어디 안에 있다고? x바가 어디 안에 있어? m 빼기 이거에서 어디 안에? m 더하기 이거에 있을 확률 뭐라고? m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m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을 그럴 확률이 얼마라고요? 0.95라고요. 맞습니까? 이해되고 있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나는 거꾸로 그냥 내가 x반은 구했잖아. x반 알고 있잖아. m은 몰라도 x반은 알고 있잖아. 맞아?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식을 뭐해? m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이 식을 m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저기 지울게요. 이 식을 m에 대해서 정리하면 얼마가 돼? 저 식을 m에 대해서 정리하면 얼마야? x바가 거꾸로 여기는 x바가 1로 넘어가고요. m이 이쪽으로 m 냅두고 여기는 요 놈만 1로 넘어오면 m은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죠? 마찬가지지. m은 여기 있고 요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만 1로 넘어가면 m이라는 놈은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m 값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누가? 모평균 m이. 다음 얼마?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은 뭐가 나오는 거야? m 값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x바는 구했잖아. 그럼 x바도 숫자잖아요. n은 뭐야? 표본 뽑았어. 시그마는 뭐야? 표준 편차죠. 다 알 수 있는 값들이죠. 그럼 n 값의 범위가 나오지. 됐어? m이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라고? 0.95라고. 맞니? 그래서 저게 뭐야? 바로 모평균 추정의 범위입니다. 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아까 우리 두 번째에서 구한 건 뭐냐면 신뢰도 알파 퍼센트에 따르는 누구 값을 구하자고요? K의 값을 구하자고요. 그래서 신뢰도 알파 퍼센트에 따르는 K 값이고요. 이 K라는 놈은 누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제곱인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마이너스 K부터 K 사이의 면적이 얼마라고? 100분의 알파가 되는 그러한 K 값이라고. 맞습니까? 그러면 신뢰도에 따르는 K 값을 구했다면 세 번째 뭘 할 거라고? 모평균 추정의 범위, M 값의 범위를 찾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야. 모평균 추정의 범위는 얼마라고? 우리가 구한 X바라고 얘기하는 표본 한 개의 평균에서 뭘 빼? 1.960 95%일 때 이 K값이 1.96이니까 맞니? 알파 퍼센트라고 얘기했을 때 이 K값이 있다면 그 K에 대해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모평균 m이 더 크거나 같고요. X바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X바가 작거나 모평균 m이 작거나 같겠죠.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모평균 추정의 범위다 라고 부른다. 맞습니까? 그래놓고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신뢰 구간, 주로 이런 신뢰 구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야.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범위입니다. 됐어요? 신뢰 구간이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신뢰 구간은요 X바 마이너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콤마 X바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무슨 구간이야? 닫힌 구간이겠죠. 맞니? 그래서 신뢰 구간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모평균 m이라고 얘기하는 이 m의 범위를 뭘로 쓰는 거야? 구간으로 써주면 그걸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하고요. 범위 자체라고 쓰면 그냥 모평균 추정의 범위다 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네 번째가 나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식들은 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 공식인데 그 공식이 왜 그런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거야. 됐습니까? 설명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공식 외우셔서 그냥 딱딱딱 대입만 하시면 사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아무튼 네 번째는 뭐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고요. 그럼 그 길이는 야, 맨 앞에 앉아갖고 둘이 쌍으로 졸고 있으면 응? 그냥 생긴 것도 쌍으로 생긴 것 같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라고?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면 길이 나오죠? 갖다 빼면 얼마가 돼? 이거에서 이거 빼면 x바가 사라질 거고 요 값이 2배. 그래서 얼마?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라고 얘기하는 값이 나오겠죠.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고요. 다시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뭐냐면 그러면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라고 얘기합니다.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고요. 표본 평균이 뭐야? x바죠. 모평균은 뭐야? m이에요. 그러면 표본 평균 x바와 모평균 m의 차야. 그럼 m1로 넘어오면 얼마야? x바에서 m을 뺀 값은 x바에서 모평균 m을 빼면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실은 여기 k라고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표본 평균 x바에서 m을 빼면요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린 절대값으로 쓸 수 있겠죠. 맞아? 그래서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 즉 다시 해서 x바 마이너스 m의 뭐라고? 절대값은 항상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입니다. 됐어요? 알아먹고 있니? 자,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통계적 추정이 다 끝납니다. 얘는 뭐 모비율도 어차피 빠졌고 해서 뭐 몇 개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 그냥 간단합니다. 모평균 뭐야? 통계적 추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첫 번째, 설명은 다 끝났다. 통계적 추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첫 번째, 뭐 하면 돼? 그 통계적 추정의 구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구조를 파악해서 대상을 x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x바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평균 m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러면 모분산을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모분산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표본분산이라도 주어졌는지, 알겠습니까? 그런 정보들 해서 뭐해? 정규분포 3개가 나오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부터 뭐 하시면 돼요? 신뢰도에 따르는 K값이 있고 K값에 해당하는 신뢰도가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신뢰도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문제에서 뭘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뢰 구간을 구하라 혹은 모평균 추정 m의 값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거기에 네 번째, 그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예요? 바로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라고 얘기하는 거고,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는 x바 빼기 m의 절대값이 이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야. 근데 얘는 항상 뭐하다고?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머지 요 구조로 사실은 문제를 다 푼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같이 하나씩 풀어봅시다. 잠깐 쉬었다가 풀게요. 하도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다 끝내시면 됩니다. 다 끝내면 뭐 나머지 할 것도 없죠. 이 정도 14개밖에 안 되고요. 대표 문제 다 풀고 뭐 거기 있는 상 문제 다 풀고 하시면 되겠죠. 됐어? 잠깐 쉬었다가 그럼 할 테니까 쉬는 동안에 잠이나 좀 자고 수업 때는 자지 마라.